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독서라는 책입니다. 김학렬, 김로사, 김익수 총 3분이서 지으신 책이고요. 리더스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19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46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학렬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 거의 탑급의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김로사 이분은 북 크리에이터라고 하시고요. 김익수 이분은 다독다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PD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3분이서 만든 책으로 팟캐스트가 기반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자 3분이 책과 관련된 팟캐스트인 다독다독의 바탕을 두고 쓰여진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부자의 독서라고 된 것은 특히나 3분의 저자 중 메인이라 볼 수 있는 빠숑 김학렬 소장님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좀 탑티어급의 인기를 자랑하는 전문가가 바로 이 빠숑 김학렬 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메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성향을 좀 반영해서 다독다독에서 소개하는 책 목록 역시 전체적으로 투자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다룬 그런 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다독다독 팟캐스트에서 소개된 그런 책들 중에 총 23권의 핵심 서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풀어서 소개하는 그런 책이고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빠숑님과 게스트로 초대되신 그런 분들의 내용이 첨언이 되어 있어서 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책 리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책에서 소개된 23권의 책을 먼저 순서대로 탐독하고 싶으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책 말미에 수록된 다독다독이 선정한 100권의 책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이거 정말 다 읽어서 똑똑해지겠다라는 마음 아마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기존의 책에 대한 독서를 강조하는 것들은 좀 문학적인 관점, 고전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요소, 문해력을 키우기 위함 같은 그런 목적 등등 독서의 여러 중요한 면들을 강조하는 독서 목록을 추리고서 그것들을 추천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독서 이 책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투자적인 관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그런 관점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놓고 책을 추천한 목록들을 엄선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재테크 유튜버로 유명하신 신사임당님이나 또 경제 유튜버, 시사 유튜버로 유명하신 슈카월드님 같은 분들이 인기가 많으신 것처럼 이 책 역시 최근 트렌드를 상당히 많이 독서 분야에서도 좀 반영을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나심 탈레브는 이 책보다도 블랙스완으로 더 유명하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으로 하루 만에 주식시장 전체가 22% 폭락하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저자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회의주의자가 됐다고 한다. 2004년에 블랙스완의 프리퀄 격인 이 책을 출간하고 2007년에 블랙스완을 출간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그가 위기를 예언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현자로 떠오른다.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 안티프레질은 소위 블랙스완 3부작이라 불린다. 1997년 우리 사회에 휘몰아친 IMF 경제위기 사태를 돌이켜보자 1997년 이전은 경제위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평범의 세계였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극단의 세계가 도래한다. 이 같은 극단의 세계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블랙스완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일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는 블랙스완의 서설과도 같은 책으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력보다 행운이 더 크게 작용함을 일러준다. 또한 안티프레질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 극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투자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때다. 이 책은 운을 강조하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함으로써 위기 속에서 불안을 종식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입니다. 저 역시도 나심 탈레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체인지 그라운드 운영하시는 신영준 박사님도 그분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나심 탈레브의 사상이나 책들을 정말 강력 추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살아가면서 갈수록 불확실해져가는 세상과 나 자신의 이러한 경제적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이 나심 탈레브의 주요 저작 3권 정도는 좀 읽어보심이 아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 전하는 물리학의 지혜가 등장한다. 물리학 균형 이론의 핵심은 기술적 분석 투자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늘 시점을 강조한다.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손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시점이 아닌 종목의 가치를 본다. 어느 누구도 정점과 바닥의 시점을 맞힐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다.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지 않고 다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만을 본다.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방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의 기초 학문을 공부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몸이 매여 있다 보니까 일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을 계속해서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펀드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마감된 이후 3시 이후에 최종 숫자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짜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일에만 온전히 내 직무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팔고 사고 하는 횟수들을 정말 극도로 줄입니다. 아예 팔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펀드 계좌마다 별명도 지어주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태희인데요. 태희 결혼자금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주고 안 팔 생각으로 거의 갖고 가는 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 책의 이야기는 정말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속도를 경계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되게 빨리 어떻게 해버리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다루게 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가치 투자는 이러한 속도에 대한 이유 때문에라도 더 잘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주식으로 돈 버는 원리는 간단하다. 좋은 주식이 무엇인지 공부해서 찾고 그것을 과감하게 사는 용기를 발휘하고 일단 산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하는 인내심을 가지면 된다. 원리는 이토록 쉬운데 실행이 쉽지 않다.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지라도 최근처럼 주식이 급락하는 시기에 그 주식을 사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샀다 하더라도 오르내림의 잔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렵다. 책에 커피캔 포트폴리오라는 예가 나온다.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커피캔에 소중한 무언가를 담아 침대 아래 보관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식도 잊은 듯 무심하게 보관하라는 것이다. 좋은 주식을 사게 된다면 무엇보다 장기 투자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100배 주식 전략의 핵심은 복리 효과인데 복리의 힘은 바로 시간에 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일단 산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오래 보유할 수 있다 마음을 먹으셔도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드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내 여윳돈으로 좀 해서 내 돈에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를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여윳돈이 아니고요. 곧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써야 되는 그런 결혼자금 아니면 이사자금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돈들로 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반대매매 당해서 그냥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도 오고요. 적절한 투자 아이디어가 우리가 성립되고 내가 판단한 타이밍에 내가 들어갔다면 좀 정말 진득히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계속되는 이러한 변동성에도 무시하고서 정말 쳐다보지 않는 그런 배짱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슬쩍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부자에 대한 사회적 방어 기제가 미식 열풍인 것은 아닐까? 지금을 즐기라는 것, 재산을 불릴 생각 말고 소확행을 하라고 권유하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삶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마주보게 하는 거대한 사회적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냉정해보자. 욜로도 워라벨도 소확행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가 일러주는 부자 되는 비결은 사실 매우 단순하다.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 하는 것이다.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진리이듯이 부자 되기의 비결 또한 명쾌하다.
이 같은 피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고개 숙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겸허히 자신의 수입 지출 구조를 시각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내 삶의 경제적 현황을 매달 체크하는 것이 돈길로 접어드는 시작이다. 불황에도 돈을 불린 그들의 노하우는 이렇다. 강병식 저자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늘릴 것을 강조한다. 세상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 출처가 있음을 알자는 것. 이주현 저자는 불황이면 더욱이나 돈을 제대로 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투자하는 용기를 지닐 것을 강조한다. 20대에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돈을 공부하면서 모의 투자를 하고 30대에 근로를 시작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면 40대부터는 돈의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50대에는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가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 이 두 가지라는 것에 정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돈을 모으는 초기에는 정말 극도로 소비를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하고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극도로 소비를 절약했던 이 습관은 아마 몸에 남아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절약만으로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나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들을 좀 외주화하고 아웃소싱해서 사람을 쓰게 되고요. 아예 많이 벌어서 번 것에서 이렇게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세계 경제사를 읽으면 돈 버는 길이 보일까? 이 책은 거시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거시경제만 알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시장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기회를 잡는 일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사람들의 투자 기회를 20회로 제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적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팔기만 하는 우리의 조급함에 이성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 지표다.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세계 경제사를 본다면 이 책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성장이 아닌 순환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는 키가 쑥쑥 크지만 다 큰 후에는 살이 쪘다 빠졌다 할 뿐인 것처럼 이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을 끝내고 순환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도 그렇다. 한편 또 다른 세계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재 너무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괜한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 다만 언제든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역사라는 것이 정말 다른 모든 것들에 대비해서 역사가 중요한 그 이유와 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서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정말 다시 못 올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결심의 논리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과거 전염병이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그 논리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해도 매일같이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서 앞서 말한 이러한 역사적인 논리의 뒷받침이 좀 부족해서 계속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망설이다가 기회를 아마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고밀도 도시가 더 친환경적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 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고층 건물을 마음대로 짓게 하고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순환이 아닐까? 토지 공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라면 한정된 토지를 방치하고 낭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 등 효율적 토지 사용을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시골은 환경은 자연적이지만 소수의 사람만 사는 경우엔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공한 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단적으로 말해 똑똑한 사람을 끌고 와서 그들을 협력하게 만든 곳들이다. 빈손으로 시작해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가 정말 최고의 도시다. 결국 저자는 도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한다. 지식의 공동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복잡계가 잘 작동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주는 곳이 도시임을 모두가 제대로 인지하자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도시개발 반대에서 찬성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단순히 도시가 좋아요가 아니라 왜 도시가 인간의 삶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으니 그들의 개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여기서 말한 부분은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존에 제가 읽어오던 도시개발보다는 환경이 좀 먼저다라는 그런 논리와는 좀 상반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큰 목표로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같은데 대부분 개발을 좀 안 해야 환경이 좋아진다는 논리인 반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고도로 정말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 가는 이야기들, 읽고 싶은 엄선한 명저로 정말 가득 차 있는 책이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살짝 떨어지신 분이라면 이 책을 좀 읽고서 다시금 으쌰으쌰 좀 해볼 수 있어. 책 더 읽을 수 있어. 가야 돼 하면서 책에 대한 전투력을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다독다독 팟캐스트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책으로 만나는 이 부자의 독서는 좀 그 결이 살짝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